네, 오랜 시간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아온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중 한 명인 이우영 작가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큰 충격을 줬죠. 고인이 생전에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고통을 받아왔던 사실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동료들이 대책위를 꾸려서 원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 이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렸을까 싶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사건 검정고무신 저작물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화를 벌이고 있는 사업자 측이라고 칭할게요. 이제 사업자 측에서 고 이우영 작가님과 동생 이우진 작가님 그리고 두 분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모친 그렇게 세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좀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원작자한테? 네, 맞습니다. 2019년 5월경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었는데 그 소송이 지금까지 1심이 아직 계속 중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 분쟁 때문에라도 어찌되었든 검정고무신 저작물과 관련된 창작 활동을 좀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손발이 좀 묶여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사업자 측 같은 경우는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저작권자들의 동의가 없거나 사정 고지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업화들이 계속돼서 되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보통은 원작자가 소송을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 거는데 그렇죠. 이거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런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이제 저작권자인 작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건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게 된 내용의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이제 사업자와 작가들 간에 2007년경에 이 검정고무신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화 관련 계약이 체결돼요. 그 계약 내용들에 따르면 이제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측을 통하지 않고서는 계약 사업화나 아니면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창작 활동을 할 수 없고, 근데 작가들이 관련된 활동들을 갖다가 사업자 동의 없이 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서 사업자 측이 먼저 작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검정고무신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어떠한 2차 저작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원작자라도? 이를테면 원작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자 측 주장은 그겁니다. 네, 검정고무신 캐릭터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다 받아갔으니 자신들을 통해서만 사업화를 할 수 있고 창작자들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근데 그 행위를 했으니까 이거는 계약 위반이니까 당신들 손해배상해라. 이게 핵심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인이 원작자시니까 예를 들면 영리사업을 위해서 캐릭터 하나를 어디 그려줬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든 그런 어떤 행위들이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사업자 측에서 그런 일련의 검정고무신과 관련돼서 창작자들이 했다는 행위들을 모두 계약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원작자는 이게 내가 창조한 캐릭터임에도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네요. 현재 계약 구조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계약 조건인 것 같은데 2007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기도 하고요. 원작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우선 그 피해에 대한 좀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 계약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계약 형태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일단 하나는 사업권 설정 계약서라는 형태의 계약인데요. 이 계약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우선은 그 사업권 설정 계약서의 전제가 되는 검정고무신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실제 창작 행위를 했던 작가님들 말고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 사업자의 그 대표 장모 씨가 검정고무신 저작물의 저작자로 공동 저작자로 실제로 창작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네, 맞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검정고무신 9개 중요한 캐릭터의 공동 저작자로 지분을 등록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검정고무신 저작물에 대한 저작 권리가 사업자 측에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 사업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요.
예. 그리고 그 사업권 설정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모든 사업화를 일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권 설정의 기간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구적이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영구적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서 반면에 그 계약 체결에 따라서 그 계약 체결 시점에 창작자들에게 돌아간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이게 이렇게 워낙 유명한 만화의 원작자라면 수입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일반 대중은 생각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기사 중에는 뭐 15년 동안 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금액이 1,200만 원 정도였다. 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 대책위 차원에서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고 이우영 작가님과 이우진 작가님이 파악한 바가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거는 그래서 돈 1,200만 원 이런 규모 자체를 예, 문제를 예. 저희가 제기하기보다는요.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이런 77개가 넘어가는 사업화 과정에서 어떤 사업도 작가님들에게 사전에 동의나 이해를 구하거나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일단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화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길래 이 정도의 금액이 이 정도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내용을 갖다가 전혀 작가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여기서 고인이 생전에 이와 관련해서 밝힌 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요거 보시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 말도 안 되는 대부분의 그 캐릭터 수입에 대한 비용들을 모두 그쪽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는 인정할 수 없다. 금정음식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엉뚱한 곳에 말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그냥 앵벌이 하듯이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예, 저 고인의 생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면 네. 창작 활동도 못하는 겁니까? 원작자들은? 지금 사업자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럼 실제로 고인도 그 계약에 묶여서 본인이 2차 저작물은 물론이고 여러 창작 활동 자체가 막혀 있었다는 건가요? 사실 지금 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 측과 창작자들 간에 서로 간의 양해와 동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 측에서 이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작가님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검정고무신 저작물과 관련해서 창작행위하는 걸 본인들이 왜 막겠냐라는 취지의 분명한 어떤 서로 간의 양해가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서로 2018년경까지만 하더라도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증거로도 아직도 남아있고요.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당연히 한 10여 년 정도 간 이 사업자 측을 뿐만 아니라 작가님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검정고무신 관련된 창작행위들을 나름대로는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가님들의 동의가 없는 여러 가지 작가님들도 모르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정확하고 투명하게 좀 이 계약 조건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좀 공정하게 좀 다시 한번 계약 얘기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좀 호소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작가님들로부터 제기가 되다 보니까 돌연 어느 순간부터는 태도를 바꿔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까지 한 모든 창작행위들은 특히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한 창작행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계약 위반이다. 라는 주장을 갖다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부터는 작가님들은 예. 검정고무신 저작물과 관련된 창작행위를 이 비극이 발생하기 전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이제 이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사업자가 그 뒤에 좀 입장이 있었습니까? 저희 대책이나 가족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예. 입장을 표명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사업자 측의 입장을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허위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판단되는 입장들을 좀 얘기를 하고 언론에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아직 네. 유가족에는 저희 입장 쪽에는 아직은 없었다. 네,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요. 어쨌든 이 비극적인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위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동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형제는
만화에 빠져서 만화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나가고 골방에 앉아서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만화를 그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 분쟁을 해결하고 후배와 제자들이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우영 작가가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말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창작까지 가로막아 이우영 작가의 삶을 부정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납치당한 기영이와 그의 친구들, 가족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네. 기영이, 기철이 이 모두에게 친근한 캐릭터인데 원작자임에도 여기 개입할 수 없다는 참 기막힌 현실을 오늘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문체부에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겠다. 또 신고 내용을 받아서 이 토대로 현장 조사와 계약 문건 열람, 또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출석 조사까지 검토하겠다.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게 이제 문체부가 지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권리보장법에 따르면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문체부에서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 조사 권한을 가지고 실제 사실관계를 조사해 봤을 때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해당하는 그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되면 좀 그런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명령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일종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혐의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수사 의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오늘 거죠. 발표 얘기를 먼저 드린 게 네. 그러면 그동안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동안 이런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시정의 여지가 없었던 건가요? 많이 아쉽죠. 예.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아쉽고요. 사실 문화예술계, 특히 만화 웹툰계에서 이런 형태의 계약이 다시는 일어나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논의의 속도에 비해서 이렇게 작가님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이나 적극적인 좀 어떤 개선 조치가 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부분이 많이 아쉽죠. 예, 그런 지금 부분, 네. 뭐 그래픽 통해서 나가겠지만 웹툰 작가 불공정 행위 실태 네. 계약 경험 자체가 좀 불공정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훨씬 넘어섰으니 업계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빈번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런 형태 지금 고 이우영 작가님이 이런 당하신 이런 형태까지로 과연 업계에서 뭐 만연이나 그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예. 있습니다. 다만 저 좀 조사 내용이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그 콘텐츠 제작 환경, 특히 만화 웹툰 관련한 어떤 계약 환경 안에서 창작자들이 느끼는 좀 부당한 여러 가지 좀 문제라든지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와 만화 업계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서로 간에 좀 공정하고 상생한 문화가 필요하다, 계약 문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는 충분히 유효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유족분들이 이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일단 지금 고 이우영 작가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시기 전에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직접 쓰셨던 14장 정도 되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원래 어리석을 우자를 쓰셨대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가지고 어리석을 우자를 다른 우자로 개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아왔는데 거기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술서에 보면요. 하나는 더 이상 자기 후배들은 이런 형태의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싸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사랑스러운 검정고무신의 다시 아빠로 돌아가고 싶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우영 작가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대책위가 시민분들께 국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작가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주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다시 범경 앵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